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불행을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행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삶은 빛난다 입니다. 자기 개발, 최적화를 추구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 가지에 영원히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삶은 결승선을 끊는 게임이 아니다. 개인 개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사람마다 소망과 특성, 성향 등이 다를 뿐더러 사회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길, 즉 모두가 똑같은 단계를 거쳐 똑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 각자가 살고 있는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기적 같은 기술이 있어서 사람이 그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처지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자유로이 떠오르도록 놔두는 법을 배운다면 개화는 비록 힘든 여정일지라도 죄책감이나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는 활기차고 가시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결승선을 끊어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 자신에 대한 모든 것, 자신의 생각과 지난밤의 꿈들, 몸의 구석구석을 통제 아래에 두어야만 자신을 아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분명하고 명쾌해야 하며 조금의 의심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태도로는 결코 자기 이해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적 비판에 빠지게 되고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쉬우며 예상치 못한 자신의 욕구나 성향을 발견할 때마다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셜미디어의 프로필이나 게시물처럼 생각합니다. 일관적이어야 하고 항상 좋은 모습에 항상 잘 정리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밑바닥 같은 건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돌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고 숱한 연습과 실천, 시행착오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감정, 소망, 재능, 계획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허영심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잘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세상의 일부를 돌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내가 세상에 퍼뜨린 것들을 돌보는 셈입니다. 과정이 전부다. 고대 철학의 가르침 중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착점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책 착한 소녀에서 벗어나세요에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모든 길들은 똑같습니다.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길에 마음이 있는가? 있으면 좋은 길이고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두 길 모두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지만 하나에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없습니다. 한 길은 즐거운 여행으로 이끌 것이며 그 길을 따르는 한 당신은 그것과 하나가 될 테지만 다른 길은 당신의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해야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평판이 더 나아질지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더 행복해질지를 언제나 자문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 같은 것은 애당초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오히려 때로는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하나뿐인 미로를 그리는 순례입니다. 길을 잃을 수도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어려운 점은 소명을 따르는 일의 의미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나아갈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은 그 길을 따르는 한 당신이 여정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제 세상을 만난 물속 물고기처럼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의미를 인지하며 움직임과 멈춤 사이에서 중용을 찾는 것입니다. 텅 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시간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불안을 느끼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과주의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날 성과 불안은 거의 집단적 장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방식, 즉 우리가 직간접으로 배운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는데 커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진정한 사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이 오늘날 심각하게 휴식 없는 경주가 된 까닭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최적화하고 채우고 자본화하도록 떠밀린 나머지 텅 빈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시간은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즉 소통을 잘하고 생각의 속도가 빠르며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와 인기인, 중요 인사,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그런 바른 특성을 모두 가졌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거대한 세장에 갇힌 신세가 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삶의 의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팔로워 숫자에 달려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묵묵하게 길을 걷는 여정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